네, 오늘 리뷰 Y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영희 시청자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입장에서 국제 보도는 우리의 상황과 다소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국제 보도 담당자만의 고충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제 보도의 아이템은 주로 주요국 간의 그런 정치적인 갈등,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 그리고 기후 변화와 같은 공동의 이슈, 아니면 전쟁과 재난, 사건 사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2, 3주 동안 YTN이 국제적인 상황에서 여러 이슈들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최근 전운이 감돌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서방 여러 나라 사이의 갈등이 주목받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관련 국제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촉즉발 상황인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주한 대사 대리와 진행한 단독 대담 보도를 의미 있게 봤습니다. 지난 4일 방송된 단독 우크라이나 러시아 위협에 굴복안의 선 병력 철수 후 대화 보도였는데요. 이 보도에서는 YTN 기자가 아나 스키비네츠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직접 만나서 최근 러시아와의 긴장 갈등 관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본 단독 대담 내용을 전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신발 인용 보도가 아니라 YTN 취재 기자가 직접 당사자의 입장을 들었던 점, 그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외신에서는 3차 대전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관계자의 육성이 더욱 중요한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사 대리의 차분하면서도 결연한 육성을 통해서 러시아의 무력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나토 가입을 계속 추진하겠다. 또 대화를 통한 갈등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 직결한 러시아 병력의 철수가 선행돼야 한다라는 등의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 위기 상황이 미국 러시아 간의 갈등 고조로 또 이어지면서 지역 전쟁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적 대전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 분쟁 당사국 정보를 대표해서 국내에 파견된 최고 직급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취재와 보도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국제 뉴스에 대한 해외 현지 취재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지만 비용과 인력의 한계, 그리고 또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까지 겹쳐지면서 우리 언론의 국제뉴스 취재가 외신 번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온라인 자료 수집을 덧붙이는 정도 수준에 대부분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보도는 국제뉴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생생한 직접 취재를 위한 하나의 또 대안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해당 보도를 좀 유심히 보았는데요. 주한 대사 대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그런 공식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이어서 충분히 뉴스 가치가 높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YTN의 이러한 적극적인 취재 태도가 좀 든든하고 그리고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2월 3일 보도된 미러 병력 증강 우크라이나 화약고대나라는 제목의 뉴스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 뉴스는 2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러시아가 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와 미국의 병력 배치 현황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짧은 리포팅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밀하게 구성을 해서 내보냈고요. 그리고 화면 첫 장면에서 지도를 이렇게 보여준 시도도 아주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우 시청자 이해를 높인 그런 잘 만든 뉴스였습니다. 특히 이 뉴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그런 문제들을 알지 못하는, 거기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시청자에게도 전체적인 맥락을 제공을 함으로써 다 이해할 수 있게 한 그런 좋은 뉴스였습니다. 또한 인용처도 명확하게 밝혀서 뉴스의 투명성도 높였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기자가 리포팅 마지막 부분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 두 고래 사이에 낀 새우 신세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멘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대국 사이에 낀 그런 약소국의 위치를 표현하는 아주 축약적인 그런 것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약소국임을 경험했던 그런 우리의 시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사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평가원님 그러니까 객관적인 팩트 전달만으로도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뉴스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YTN의 국제 뉴스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국제 뉴스의 그 생산 과정은 아무래도 국내에서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YTN의 국제 뉴스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지 그 많은 뉴스거리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별해서 또 구성을 해서 시청자에게 전달하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예, 먼저 그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인터뷰는 YTN이 먼저 대사관에 요청을 해서 단독 인터뷰가 성사돼서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이고요. 국제부 보도 그 과정을 뭐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 밤에 그 정말 많은 외신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자는 시간에 외국에는 이제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통신사나 방송사의 원고들이 쏟아져 오고 관련 화면도 들어옵니다. 국제부에서 야근을 하면서 중요하게 체크할 것은 그 뉴스가 믿을 만한 뉴스인가 그리고 뭐 출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부 야근은 시니어 기자들이 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국제부에서 조금 빠른 시간에 검증도 하고 뉴스 밸류가 있는 걸 잘 선별을 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국제부 기자들이 AP, 뭐 로이터 같은 공신력 있는 글로벌 통신사나 뭐 CNN, BBC 같은 또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방송사의 기사를 좀 교차 검증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마 그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쉬운 점도 짚어보죠. 변호사님께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관련 보도를 좀 살펴주셨죠? 예, 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서 양적 질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조금 아쉽게 봤는데요. 네. 지난 1월 31일 방송됐었죠. 미얀마 쿠데타 1년 유혈 탄압의 무장 투쟁으로 맞서 리포트인데요. 이 리포트에서는 군사 쿠데타 1년을 맞은 미얀마가 지난 1년간 시민들의 쿠데타 반대 시위에 군부가 유혈 강경 진압을 벌이고 시민들은 또 이에 맞서 소수민족 반공과 연대한 무장 투쟁을 전개하면서 심각한 내전 상태에 빠져왔음을 전해줬고요. 또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문민정부 인사들을 제거하면서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고 그 가운데 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미얀마 군정에 대한 제재안이 유엔 안보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사태 해결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암담한 정치 현실을 소개해줬습니다. 하지만 채 2분이 되지 않는 이번 리포트 분량만으로는 시청자가 미얀마 현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이해하기에는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언론이 국제 뉴스를 다루는 방식에서 너무 단신 위주로 그때그때 단편적 사실 전달에 치중을 하고 전후 맥락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 그리고 또 본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담은 기획 보도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미얀마 쿠데타 1년과 같이 뭐 이미 예정이 돼 있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이슈의 경우에 이런 지적을 더욱 절실히 좀 받아들이셔서 보다 풍부하고 깊이 있는 사전 기획과 취재에 기초한 보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관심과 성의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떤 특정한 때가 되면 이 판에 박힌 뉴스를 전하는 것을 이제 캘린더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비꼬아서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1주년, 5주년 하는 것까지 다 이 캘린더 저널리즘으로 평가절하해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사회 가치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해당 이슈와 사건, 사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면 또 글로벌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지금 대처하고 있는 방법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몇 주년, 몇 년 이런 시기는 얼마든지 사전에 예상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리 잘 입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방송이 되고 보도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쉬운 뉴스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2월 2일 날 보도된 내용입니다. 굶주림에 아이도 장기도 판다. 아프간의 참상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현재 아프간의 정치적 상황에서 여성과 그리고 아동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지를 잘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관심이 절실하다라는 것을 잘 알렸습니다. 하지만 헤드라인을 보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헤드라인은 약간 자극적이고 그리고 선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큰 따옴표로 표시된 부분이 특히 문제가 있었는데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체 일부까지 내다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하고 비참한 현실을 남표로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발언을 따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취재원이 누구인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또한 허리에 흉터가 있는 여성 이렇게 보여준 장면이 있었고요. 고속도로 별에서 구걸하는 여성 그리고 빵을 얻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런 군중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시각적인 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재난과 어려움을 알리는 이런 방식인데요. 저러한 구조 안에서는 여성과 아이만이 피해자이고 또 그 이어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 남성이 가해자인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뉴스를 그렇게 생산하는 그런 관행적인 방식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극적인 내용보다는 사안의 본질에 집중하고 이를 더 잘 알리는 데 집중해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중환자 쏟아졌다. 백신 모범국 이스라엘 무슨 일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현재 이스라엘은 접종률이 70% 정도이고요. 그리고 미접종자들에게서 접종자보다 13배 이상의 그런 감염 중증 환자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담 출연자는 접종자들은 지금 현재라도 빨리 2차 접종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사항을 알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헤드라인에서는 개선할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목에서 물음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는 있지만 기사의 사실성과 그리고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낚시성 기사에 흔히 많이 쓰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확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그런 뉴스 전문 채널에서는 이러한 사용이 조금 지양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한 그런 내용을 전달한 2월 6일의 기사에서도 이스라엘 코로나 중환자 사망자 급증 부스트샷 효과 감소하고 물음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도 그랬고요. 그래서 YTN의 뉴스에서 물음표를 쓰는 방식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대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께서 먼저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네. 먼 곳의 사건이라도 단순한 볼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가십거리로 소비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생명이 관련된 것 아니면 재난과 사고 이런 것과 관련된 것에서는 약간의 그런 정서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YTN의 제작진께서 조금만 더 예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변호사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예, 국제보도 파편 대신 맥락을 온라인 검색이 일반화한 오늘날에는 파편화된 단신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언론의 국제뉴스에 큰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전후 맥락과 의미에 대한 설명, 분석 이런 것이 결합된 국제뉴스야말로 제대로 된 완성품으로서 수용자들의 관심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